안녕하세요.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안녕하세요. 10월 27일 화요일 장 오늘 상승과 하락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보시면 나스닥은 상승을 했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오늘 그대로 됐고, 이제 다우는 빠지고 그 다음에 S&P는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특별한 오늘 뉴스는 없어요. 그냥 어닝에 대한 거,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그리고 어제 얘기했듯이 이제는 뭐 어닝이 좋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스탁 프라이스가 갑자기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스탁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스탁은 그냥 약간의 상승 정도로 가지고 그냥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AMD랑 자일링스랑 머지 한다는 얘기. 그게 오늘 이제 파이널라이즈를 했나 봐요. 어그리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래서 또 그때와 비슷하게 AMD는 스탁 프라이스가 내려가고 자일링스는 스탁 프라이스가 좀 올라가고 그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진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오늘 뭐 정치 관련된 얘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스탁 마켓이 스탁 마켓의 캐릭터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좋은 분위기인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분기 실적에 대해서 뭐 잘 분석해 주시는 유튜버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거기 가서 찾아보시고요. 간단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줄이라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로스가 아웃페이스 할 거라는 기대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4차 기술 혁명은 클라우드예요. 그 클라우드가 모든 거를 진짜 지배하게 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제가 주로 보고 있는 CNBC의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테크놀로지와 지금의 리테일과 그런 것들 연결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예로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스테파니 링컨하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브로컴을 얘기하면서 단순히 브로컴이 어떤 뭐 블루투스나 그런 칩을 만드는 통신 관련된 칩을 만드는 거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어디에 수요되느냐. 예를 들어서 갭이라는 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오프라인이었다가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거의 모두 온라인으로 되게 되면은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이런 브로드컴이나 이런 다른 CRM이나 그런 것들에 연결돼서 같이 움직인다는 그런 어떤 서로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더라고요. 편이라는 분이 얘기한 것도 주로 테크놀로지 스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뭐 얘기하는 게 지난주에 이걸 다 샀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싸다. 지금 아마존 애플, 타겟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밸류보다 싸게 지난주에 나와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아마존, 애플 그리고 스퀘어, 타겟을 같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타겟 같은 것도 점점 성장하는 것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더 많이 가게 되고 그다음에 스퀘어 같은 것도 얘네들이 하는 트랜잭션이나 그리고 다른 자기네들이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리테일 스토어의 온라인 시스템에 많이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이 인테그레이트 해서 보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많이 하더라고요. 조시라는 사람도 얘기하는 게 테크 버블이 아니다. 옛날에는 버블이었지만 지금은 이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리드하는 그런 섹터가 될 거라는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랑 동반해서 보면은 우리가 맨날 빠지지 않고 가는 이 핀비즈 히트맵을 보면은 오늘 대부분 그린은 다 테크놀로지 쪽에서 그린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섹터 로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운은 오늘 마이너스로 가고 또 S&P 같은 경우에는 업앤다운 업앤다운 했죠. S&P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더스트리얼도 있고 테크놀로지도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근데 아비어스하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으로 많이 끝났죠.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는 게 정말 저는 서머 피셔 좀 보세요. 여기 있는 거. 오늘도 그린이에요. 계속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사세요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오버봇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RSI가 상당히 높으니까 요번 좀 기미 빠지면 그 다음에 한번 관심 있으면은 그때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고요. 어닝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어디 뭐든지 찾아보면 나오니까요. 관심 있는 종목으로. 근데 얘기는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좋게 나온다. 다 좋게 나오고 가이던스도 더 좋고 그런데 주가에는 상승으로 이끌지는 못한다. 또 지난 주말에 제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하는데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은 게 있다 그랬죠. 3M 그리고 CAT 그리고 First Solar 여기 심볼이 잘못됐네요. FSLR입니다. 세 줄을 보니까 다 오늘 잘 나왔어요. 3M이나 CAT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으로 이끌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3M에서 얘기하는 거는 N95 마스크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했고요. 근데 꼭 그렇다 그래서 3M의 주가가 올라가라는 이유는 되진 않죠. 3M에서 마스크 만드는 거는 진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생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우리가 마스크를 계속 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First Solar 제가 First Solar를 말씀드리면서
포스솔라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도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건실한 회사다. 서스테이너블한 에너지에 투자하려면 이쪽을 가야 된다. 포스솔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상당히 올랐어요. 약간 보시면 지금 주가가 장외에 10%가량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줄을 보셔야 된다는 게 펀더멘탈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썬런이나 그런 회사보다는 이런 펀더멘탈이 튼실한 회사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핫한 뉴스가 샤피파이가 틱탁이랑 같이 협업을 한다는 그 뉴스가 지금 샤피파이를 한 4%가량 상승을 이끌었고요. 크루즈나 비행기 관련된 주보다 호텔이 먼저 상승을 이끌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메리엇을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메리엇을 한번 지켜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스퀘어에 대해서 좀 차트 분석이랑 좀 같이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스퀘어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스퀘어가 오늘 좀 올랐죠. 어제에 비해서 어제는 좀 장중 많이 내려갔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는 상승을 했지만 흐름 자체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알고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퀘어에 대한 펀더멘탈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공유하고 싶은데요. 인포그래프로 보면은 헬스라는 거는 지금 기업의 자산 관련된 그런 건실도가 어떤가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퓨처라는 것은 퓨처 그로스에 대한 전망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자산 자체는 그렇게 아주 헬스티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퓨처 그로스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높은 그런 회사죠. 스퀘어라는 것이. 그리고 스퀘어는 아시겠지만 섹터가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어요. 핀텍이지만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어요. 소상공인들에게 그 페이먼트 시스템까지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포스 시스템 같은 것도 제공하면서 그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은 관련 컴퍼니가 비자, 마스터, 페이팔. 살짝 보시면은 이들이 대략 어떤 식으로 과거 재정 건실도 그다음에 미래 성장. 비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좀 몰려 있고요.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가 가장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랑 비슷하지만 자산 자체가 더 건실하다고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뭐 성장 많이 했어요. 요번에 40불에서부터 2020년에 보면은 최저올 때 40불에서부터 지금 제일 높을 때 190불까지 올라갔죠. 성장은 아주 무섭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일 동안 리턴한 거 더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타이밍을 보면. 그리고 1년 동안 172%가 컸고 그다음에 미국의 IT 인더스트리가 평균이 23%고 미국 마켓 자체는 15%인데 거기에 거의 10배 가까이 성장을 했다는 게 되고 밸류에이션은 뭐 볼 것도 없죠. 이런 거는 그런 예측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뭐 P 레이쇼, PEG 레이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걸 한번 보려고요. 퓨처 그로스가 57%, 1년에서 3년 사이에 레비뉴와 어닝 그런 비율을 보는 거거든요. 사실 어닝 프로핏을 내질 못하고 있는데 2020년에 들어가지고 어닝 프로핏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측을 하는 게 2021년에 되면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2022년쯤에 다시 상승으로 될 거다. 그런 프로젝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기 실적, 요번 분기 실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분기 실적 자체는 잘 나올 수도 있지만 내년 1분기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죠. 스탁 프라이스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되죠. 이걸 보면은 뭐 그로스 자체는 엄청나게 될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런 포캐스트를 봐도 2020년이잖아요. 2020년에서 좋다가 2021년에 좀 딥이 있다가 후반기에 가서부터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를 무슨 뜻인지 좀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기대치가 이 내년 거를 퍼와서 벌써 이렇게 상승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uncertainty 때문에 내년을 조금 걱정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팩트인지 아니면 미리 바로우해서 오는 건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 어닝 리포트에 발표될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를 보셔도 과거 성장성이 63%였다. 지난 5년 동안. 그럼 대략 10% 정도는 성장하는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눈있게 보는 것이 자산 관계. 자산 관계도 보면은 지금 파란 선이 자기의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 선이 부채예요. 지금 2020년을 보면은 자산 부채 관계가 거의 자산이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있는데
그 뒤로 가면 갈수록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것이 내부자 거래가 있는 거 보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인베스터라든지 오너가 좀 더 회사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자기네들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그래서 일단 회사의 재정 상태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년 1분기 가이던스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그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어닝이 11월 5일이죠. 그때 꼭 보세요. 그때 보셔서 1분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간단히 해볼게요. 근데 차트 분석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차트 분석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해보시고요. 내가 분석한 차트나 그런 온라인상에 있는 그런 차트 분석한 거랑 비교를 하시면서 공통점을 찾아가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그 부분이 자기의 어떤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유튜브 채널의 목적은 그냥 여러분 다 이런 거 같이 제가 경험했던 거 나누고 같이 성장하자는 거지 뭐 제가 뭐 구독자 막 늘려가지고 뭐 거기서 유튜브에서 주는 돈 받아가지고 뭐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뭐 몇십만 밀리언 돼야지 뭐 그때야 뭐 몇천 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기대도 안 해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이랑 같이 하면서 저도 공부하게 되고 저도 좀 더 시리어스하게 제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도움받자고 하는 거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대략 이걸 시작할 때는요. 1년 차트를 딱 펼쳐 놓고요. 근데 1년 차트는 한국말로는 일봉이라 그럴 거예요. 이 캔들스틱 하나하나가 1일의 거래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오버레이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1년 차트를 보고요. 그 전 고점을 찾고 그다음에 큰 무브가 있던 선을 좀 찾아서 패런을 한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가 3월에 딥되기 전에 최고점을 찾아서 한 선을 제가 걷고요. 그게 86 정도 되는 거고요. 요 프랙션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큰 수점 한번 보자고요. 이 주식 같은 거는 큰 주식이니까. 예를 들어 20불짜리 주식이다. 그러면 이 몇 전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스퀘어처럼 180불짜리 주면은 1불, 2불 차이는 뭐 그렇게 큰 거 아니잖아요. 뭐 클 수도 있죠. 난 뭐 1불 정도는 오차가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큰 무브가 있었던 점을 한번 또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갭 상승을 한번 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 가지고 좀 이렇게 급해 보이고 천천히 보이고 그런데 뭐 이렇게 하면 되게 급해 보이죠. 근데 저는 그냥 특별히 변화를 주지 않고 그냥 익숙한 눈에서 가니까요. 그래서 이게 전에 고점이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플랫 되는 컨sol리데이션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또 제가 가졌고요. 이게 바로 갭 상승하기 전에 그게 105불 정도의 그 선이 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갭 상승한 데서 또 올라가서 고점을 이루고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고점을 찾았어요. 그 고점이 133불 정도 돼요. 그다음에 그 고점을 지나서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또 어느 갭 상승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럼 그 점을 또 찾았어요. 그럼 146불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또 거기서 고점을 만들고 그럼 고점을 표현해 놓고 153전 그다음에 또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부분만 좀 확대를 해서 보면 그 점에 상승을 했다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고 또 계속 올라오죠. 그리고 올라왔을 때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 고점을 뚫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갭 상승을 했잖아요. 그럴 때 또 이 갭 상승에서 또 우리가 이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또 보는 거죠. 그리고 최고점에 올랐죠. 그리고 내리고 이게 똑같이 또 쌍봉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선 쭈르르르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그냥 지지선들을 이렇게 좀 한번 보는 거예요. 아마 지금 관심 있으신 부분은 뭐 저쪽 한참 뒤쪽은 아니고 지금 한 9월 달부터의 그 추세를 한번 확대를 해서 보면은요. 이게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대칭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헤드 앤 숄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가 있고 어깨가 있고 이렇게 된다 해서 헤드, 머리 앤 숄더, 어깨라 그러거든요. 헤드 앤 숄더. 그 얘기는 이게 이쪽까지 흘러내릴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그림으로 만들어지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거를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은요. 경우의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파랗게 제가 진하게 해놓은 게 20일 평균선,
그리고 이게 50일 평균선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48일 EMA, 그 다음에 19일 EMA를 써요. 근데 뭐 51선, 21선 그냥 쓰시면 편해요. 그냥 간단하게. 근데 보통 얘기하는 게 21선 위에 내 주가가 움직이면 지금 주가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 아, 얘가 좀 잘못 갈라 그러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51선을 딱 치는 순간 아, 이거는 정말로 안 좋은 데로 가는 거 아닌가? 베어 마켓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 지지선을 찾았잖아요. 근데 그 지지선이 묘하게도 이렇게 51선이랑 만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 21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 지지선을 한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퀘어 같은 경우에 11월 4일 날 어닝이잖아요. 그러면 요쯤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혹시 좋은 소재가 없으면 딱 그림으로 보면 여기까지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이 밑에 맥디가 지금 계속 빨간 선으로 가고 있잖아요. 빨간 그 막대 그래프가 두꺼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린으로 가려면 어느 순간 갑자기 그린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조금씩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전에 있었던 것만큼 내일부터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한 4 트레이딩 데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28일, 29일, 30, 11월 2일 그때까지 되면 이게 그때부터 조금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기운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거죠. 특별한 뉴스가 없으면. 그리고 모멘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낮아 있어요. 0보다 밑으로 있어요. 그리고 RSI도 50보다 밑에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단순히 차트로만 봤을 때는 상승의 소재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상승을 한다면 최고로 좋은 거는 내일, 오늘 떨어진 것만큼 올라가서 그 다음날부터 조금씩 올라가 주는 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내일이 매수점이 되는 그런 좋은 찬스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일 상승이라 그래도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내일 상승이라 그래도 아마 하루 기다리시고 이틀 기다리시고 그다음에 이틀 들어가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파는 그런 게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3일째 또 올라간다 그럴 때는 진짜 상승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략 180선 정도 됐을 때부터 상승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하락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대략 추세가 이 160점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160점까지 내려오면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어닝이랑 겹치잖아요. 보통 이런 차트 분석은 어닝은 예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한 160에 딱 걸친 다음에 내려갈 건지 올라갈 건지 결정이 될 거예요. 만약에 실적 좋고 가이던스가 좋다 그러면은 강하게 바운스가 돼서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승을 하고 아마 뭐 180이나 그런 데서 이제 리지스턴스가 생겨서 저항을 좀 받다가 좀 뭐 컨설리데이션을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가이던스나 어닝이 좋지 않다. 그러면 아마 160도 지키기 어렵고 이 밑에 그 전에 강한 지지선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분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차트를 그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한번 내일 지켜보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처럼 TD 어메리트레이드에 Think or Swim 툴이 없으면은 뭐를 보느냐 그걸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각자 브로커지 그 서비스에서 그 툴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익숙해져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얼터너티브로 쓰는 게 이 야후잖아요. 그 야후 파이낸스에 가시면요. 자기 주식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 차트가 나와요. 그럼 차트를 풀 스크린으로 하시면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거든요. 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이 패턴 자체를 이런 라인으로 하는 거. 뭐 라인으로 하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서 큰 그림을 이렇게 보기에 쉽죠. 뭐 51선이랑 21선이랑 밑이구나 위구나 그렇게 보셔도 되고 깊이 안 보시려면은 저처럼 아까 그런 정확한 점을 찾으려면 이렇게 캔들스틱으로 놓고 이날이 하락장이었는지 아니 하락이 아니라 하락 상승을 떠나서 그 주가의 움직임이 하락으로 갔는지 상승으로 갔는지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거를 볼 때는 이렇게 캔들로 보면 좋죠. 자 일단 이걸 다 지워볼게요. 그리고선 이 날짜는 필요하신 구간으로 만드시고 이 인터벌을 데이로 하세요. 그래야지 그게 보기가 그 답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여기 인디케이터 같은 것도 일단 없다고 치면 이제 여기서 더 하시면 돼요. 인디케이터 이렇게 무빙 에버리지
시고 51선 색깔 바꾸시고 타입을 심플로 할 건지 익스포젠셜로 할 건지 익스포젠셜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저는 하루를 좀 빼요. 왜냐면 그거는 피보나치 관계된 그 숫자거든요. 그리고 또 인디케이터, 무빙 에버리지 이번엔 색깔을 바꿔서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20일 근데 저는 19일로 하니까 익스포젠셜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보면은 맥D 이거 넣으시고 이건 바꿀 거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되고 인디케이터 그다음에 RSI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RSI 숫자 보이잖아요. 숫자 보이시고 20이랑 80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를 더 더하고 싶으면은 모멘텀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모멘텀 인디케이터 있네요. 이것도 뭐 숫자 바꾸실 필요 없어요. 이 모멘텀 이거 보시면 되고 모멘텀은 상승하냐 하락하냐 그런 거 보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개 놓으시고 위에 두 개 놓으시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디테일하게 뭐 선긋고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이 드로우 가서 라인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쉽게 하는 거는 그냥 horizontal 수평선 요 찾아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위에 이건 자동으로 찝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린은 위에 찝어주고 레드 찝으면 아래 찝어주고 그러니까 좀 더 쉽죠. 그린 여기 찝고 또 여기 그린 위에 찝고 또 여기 그린 찝고 딱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본 것 같은 그런 차트가 비슷하게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요 가운데 좀 저기 줌해서 보고 싶으면 그냥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스크롤 돌리시면 돼요. 가운데 버튼을 휠 있잖아요. 휠 가지고 위로 올렸다 아래로 내렸다. 아래로 내리면은 이렇게 되고 위로 올리면 이렇게 되고 아마 맥은 조금 반대일 거예요. 이렇게 하고선 또 여기 찍고 그래가지고 대각 보면 내가 보는 큰 지지선들이 보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지지선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하여튼 오늘은 뭐 마켓 얘기는 뭐 지금 워낙 유튜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브들 가서 보시고요. 뭐 분석 같은 거는 뭐 어디야? 미국 미주은인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인가 뭐 인도네시아에서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 진짜 기업 분석 꼼꼼히 잘해주시니까 그거 보면은 큰 도움 될 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뭐 뱅브로처럼 항상 우리한테 데이터로 되게 자신감과 걱정을 덜어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서 보시고 또 저는 뭐 이것저것 저 나름대로 또 새로운 종목 설명해 드리고 또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거 하나하나 답변해 주는 게 또 저의 특징이니까 자기의 구색에 맞게 찾아서 보시면 되고 또 항상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부자 되시고 항상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제가 고마워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